제가 도착한 곳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입니다. 저는 4번 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4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S51이 보이고요. 바람 풍선이 주요소로 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 2시 쪽에 성문이 하나 보이는데 해암문입니다. 해암문은 조선의 수도 한양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8개 성문 중 하나로 동북쪽에 위치했던 사서문 중 하나입니다. 한성대역 4번 출구에서 100m에서 120m 정도 걸었고요. 서울 한양도성길을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한양도성길을 따라 걷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입구에서 20m 정도 진행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성곽이 보이고 있고요. 성곽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해암문에서 여기까지는 130m, 이곳에서 낙산공원까지는 839m입니다. 제대로 보이는 성벽을 보면 돌의 구조가 조금 다르거든요. 성벽을 쌓은 축성 시기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커다란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나무 아래 카페가 있습니다. 369 성곽마을 마실 카페이고요. 카페 안에 앉으면 삼선동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벌써 만석입니다. 낙산공원을 지나면 전망 좋은 카페가 또 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구간의 성돌은 옥수수 알처럼 되어 있고요. 수평으로 줄을 맞춘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도 세종 때 쌓은 성돌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탐방로 옆에는 가을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꽃은 벌 개미취인 것 같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축성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 성도를 각자 성석이라고 합니다. 한양도성에는 280여 개의 각자 성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각자 성석은 시기별로 글씨를 새기는 스타일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14세기 때는 천자문 순서대로 새겼고 15세기 때는 지역 이름을, 18세기 이후에는 그 공사 구간의 책임자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영동이라는 글씨가 확연하게 보이고요. 아마도 이곳은 영동군에서 관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성벽의 돌들은 커다란 장방형으로 되어 있고 빈틈없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아마도 숙종 때 쌓은 성돌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요. 상군부 총무당 안내판이 보입니다. 한양도성길에서 17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총무당을 보고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한옥 건축미가 돋보이는 상군부 총무당에 도착했습니다. 상군부 총무당은 1868년에 건립된 군사기관 상군부의 중심 건물입니다. 그런데 군사기관의 중심 건물이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의문이 드실 텐데요. 원래 이 건물은 지금의 정보종합청사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상군부 총무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소나무뿐만 아니라 벚나무 그리고 은행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늦가을에 노랗게 낙엽이 물들면 환상적인 풍경을 볼 것 같은데요. 혹시나 늦가을에 한양도성길을 걸으시면 이곳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 비석에 있는 한양도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양도성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워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요. 여기 성벽을 보면 거의 수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성벽의 직선미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오를 때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시야가 확보되다 보니 시원스러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낙산공원으로 들어가는 앞문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경도 시원하고요. 이제 앞문을 통해 낙산공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낙산공원 놀이광장에서 동대문 반대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제1 전망광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쯤이 캐대언에 나오는 루미와 진우가 데이트를 한 장소가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저도 잠시 이곳에서 전망을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성곽도 성곽이지만 성곽 뒤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와 집들이 보이고요. 그 뒤로 북한산과 도봉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시설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놀이광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대문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놀이광장 위쪽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낙산공원 조망 지점입니다. 이곳에 서면 낙산공원 놀이광장, 한양도성, 서울도심, 저 멀리 북한산과 도봉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해발 고도가 얼마 높지도 않은데 이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낙산공원 조망 지점에서 동대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성곽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은행나무가 보이고 있는데 아직 노랗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가을이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성곽 너머로 서울의 도심이 보이고 있고요. 저 멀리에 남산타워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 왼쪽을 보면 저 멀리에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고요. 다시 한번 서울의 도심이 또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곳은 서울의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조망처입니다. 앞쪽에 옛날 건물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는 갯불이라는 카페인데요. 저는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나도 보기 좋고요. 이곳에서 동대문까지는 920m 정도 됩니다. 소나무와 성곽이 어우러진 풍경이 고즈넉하고 좋습니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단풍나무도 상당히 아름다운데요. 단풍이 들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잠시 가던 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성곽 뒤로 다세대 주택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고요. 반대편 쪽을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 뒤로 롯데월드 타워가 다시 한번 보입니다. 한양 도성길 가운데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감이 익어가고 있고요. 왕 강아지 풀이라고도 불리는 수크령이 복슬복슬 피어있는 흥인지문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수크령 뒤에 동대문인 흥인지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흥인지문 옆을 지나가고 있고요. 저는 청계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청계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계천을 만났고요. 지금부터 청계천을 따라 청계광장까지 걸어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청계광장까지는 2.8km 정도 됩니다. 청계천 주변에는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 도심 속을 흐르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계곡을 걷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폭포수가 있는 청계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청계광장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데요. 캐대원의 열풍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레킹을 마친 다음에 근처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김영수TV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TV에서 이번에 공동구매하는 음식은 국내산 동해안 생물 아구찜입니다. 밀키트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 택배를 받았습니다. 콩나물, 미나리와 대파, 양념 소스, 그리고 아구가 1kg 들어있습니다. 아구와 콩나물, 미나리를 손질했고요. 끓는 물에 아구를 10분간 삶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이라 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구를 10분간 삶았고 콩나물을 넣어서 2분간 더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나리와 대파, 분말 양념을 넣고 2분간 더 볶아주겠습니다. 완성된 아구찜을 옮겨보겠습니다. 이거 요리하기가 정말 간단하네요. 자, 아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구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콩나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삶았지만 적당히 잘 삶아서 지금 콩나물 아삭아삭 씹히는 거 소리 들리시죠? 제가 요리를 해서 그런지 더 맛있고요. 소주를 한 잔 부르는 맛입니다. 국내산 동해안 생물 아구찜 1kg 김영수TV 공동구매가는 17,900원입니다. 구매처는 동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누구나 요리하기 쉬운 국내산 아구찜 밀키트 많이 구매해 주십시오.